네, 지금 시간에서 종목들 이슈가 나오면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는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성웅 이사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저출산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브리핑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면서 지금 꿈비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비스토스가 정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본부장님 좀 보셨겠지만 네. 저출산 관련주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좀 많이 갈렸었거든요, 일부에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뭐 내일 장 초반에 네. 시끄럽게 출발은 하긴 할 텐데 시끄럽게. 근데 저는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보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얘기들이 막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주식은 뭐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기성세대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이 정말 될까? 약간 이렇게 의심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땐 연속성을 가지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게 아마 굉장히 반복적으로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가 한 번에 시작해서 정책이 돼서 출산율 확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은 지금 당연히 배팅 들어가야죠. 네. 지금 마지막 호가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확 늘어나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계속적으로 출산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네. 정부에서는 또 다른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아마 생각들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얘기는 즉슨 이거는 사골국 우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반복적인 패턴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당일 급등에서의 뭐 물론 당일에 이제 장 초반에 급등 나올 때 트레이딩 들어간다면 네. 뭐 소폭의 이런 수익은 당연히 누릴 수 있겠지만 이미 시간에서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쉽지 않고요. 또 무엇보다 시장 자체가 오늘 미국장이 휴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대외 변수들이 크게 약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 오늘도 사실 하이닉스 리포트 2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적 전망치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야간 선물의 등락폭이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 네. 만약에 야간 선물이 오늘처럼 뭐 0.5라도 이렇게 튀겨서 시작을 하면은 2,800 뚫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애초에 플레이 자체가 오늘도 대형주 위주에서 큰 굵직한 종목군들의 수급이 쏠렸잖아요. 네. 비슷한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슈로 가는 종목군들보다는 좀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관점을 조금씩 다르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정책이 된다고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3번이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좀 위주로만 보자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볼게요. DB하이텍도 지금 시간외에서 6% 강세입니다. 테슬라에 공급될 반도체 위탁 생산 앞두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데요.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주가를 보니까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바닥 짚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부진을 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선제적으로 좀 올라왔다라고 보여요. 올라왔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 재료 같은 경우는 실적이 늘 수 있는 요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DB하이텍에게 필요한 거는 뭐 시장에서 다뤄진 거는 우선은 첫 번째로는 그 주주 친화 정책을 내세울 수도 있다라는 점이 이 바람을 불어일으켰고 그러면서 이와 연결해서 두 번째로는 뭐 공매도 환매수 부분이죠. 지수 편출이 있으면서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저는 영향을 미친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요인도 있지만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뭐 테슬라의 요인 같은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반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능한 구간은 한 48,000원 이상, 뭐 저항을 받는 구간 같은 경우는 49,000원 중반대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실적 자체를 대입을 해보면 지금이 한 시간 외에 감안해서 2조 1천억 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데 한 2조 원대 중반 정도 같은 경우는 강한 뭐 저항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를 주가가 넘어서는 흐름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훨씬 낮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가능성은 낮은데 증설에 대한 단행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시나리오는 틀려집니다. 뭐 2조 원대 중반 이상 같은 경우에 안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나리오 볼로 뭐 대응에 대한 부분을 놓고 좀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의 시가가 고가였고 지금은 시가 대비해서는 조금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시간 외의 반응으로는 내일 갭상승 후에 윗꼬리를 다는 흐름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으로는 우선 중요한 가격은 한 48,000원대 정도, 그 다음에 저항은 한 49,000원대 중반 이 가격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시간의 특징들도 좀 짚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유튜브 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전화 상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 꿈비를요. 이거 매수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 아, 네네. 13,050원인데, 네. 뭐, 좀 손해 보더라도 꼭 이번에 나와야 되거든요. 아,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도, 10%인데 매도가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략 네. 만들어 네, 드릴게요. 꼭 팔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꿈비 과연 좀 시세를 내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그리고 긍정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저출생 관련주 의견 들었으니까 네.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긍정을 좀 주셨는데 내일장 좀 꿈비 기대해봐도 될까요? 주가만 안 본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시간 외에 네. 우선은 상한가 마무리다 보니까 그쵸. 갭상승 놓고 추가 시세에 가능한 부분을 열어뒀어요. 그래서 시세로는 긍정인데 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출산 관련주들이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대비해서도 낮죠. 그러면 출산 관련주들의 실적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들어갔을 때는 좀 부진할 수 있는데 그걸 탈피하는 거는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거는 시장에서 이제는 아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의 대응은 우선은 10% 정도의 기본 갭 상승 그리고 나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세는 한 10% 정도 하면은 13,000원 정도까지는 도달도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내일 매수가 근처로 왔을 땐 한번 매도를 해주는 대응, 그런 부분을 열어두고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접근 같은 경우가 아마 내일 윗꼬리를 다는 흐름의 연출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주가 같은 경우가 한번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상승을 한 게 올해 1월 초죠. 1월 초에 한 14,000원대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 보니까 매물대 같은 경우를 고려하면 그 정도까지 상승을 했을 때는 저항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주고 이 종목에 대해서 재매수를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10,000원대 초반 이 정도를 감안하고 좀 접근을 하는 이 비중 같은 경우는 지금 잘 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은 잘 하셨고 개별적인 요소로 추후에 가격대가 왔을 때 접근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패스하는 걸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전략을 만들어 드려봤는데요.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네. 그 대표님, 그러면 13,000원 부근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기는 해요. 갭 상승했다가 그 상승이 그렇게 나타나면 제 희망사항까지도 조금은 담았어요. 그래서 내일 갭 상승 보통 출발이 시간 외 정도 이상으로는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장중에 나왔으면 좀 대응이 쉬웠을 텐데 네. 이렇게 아침에 뛰고 나오면 꼭 그냥 얻어맞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대표님 말씀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꿈비 꼭 탈출하실 수 있기를 기원해 볼게요. 꿈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LG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5만 2천 원에 15%예요. 오늘 또 강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손실폭이 좀 크시네요. 네, 이거 아이고. 산지 1년도 넘었어요. 그럼 지금 가장 또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아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저기 돈이 조금 더 있어서 네.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서 더 아. 갖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네네. 매수가까지 만약에 오게 되면 거기서 끊어야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저희가 좀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LG전자 오늘 시세가 정말 강했습니다. 과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네.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뭐 전일 종가면은 바로 해보시라고 할 텐데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추가 매수는 조금 보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개별주의 15% 포트 비중이면은 네.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지금 뭐 한 5% 10% 추가한다고 해서 평단이 잘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추세를 잡았을 때 오히려 그 마지막 포인트를 조금 당겨주는 부분으로의 그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아랫부분에서 평단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 확실하게 사서 뭔가 하겠다. 보통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기회를 줄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시면 오히려 덩치만 커지고 여기서 만약에 좀 되돌림 나오면은 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전망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네. 일단 칠러 관련된 부분에서 큰 굵직한 이슈가 하나 있고 오늘 좀 매일경제 기사에서의 좀 단독 기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대차와의 협업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가장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강력한 게 반도체 산업이고 그 다음에가 자동차 산업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뭐 PR 수준도 워낙 낮은 상황이고요. 뭐 밸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실 인도 IPO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늘 또 수소 관련된 뉴스들도 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굵직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LG그룹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에 좀 연관이 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LG전자 자체도 전장에 대한 이런 사업 부분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너지가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면 현대차 관련된 부분에서 부품주들 가는 것처럼 LG 그룹주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칠러 부분 좀 언급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간에 AI 반도체 쪽에 성장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칠러에 대한 또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강력한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두 가지 산업을 모두 다 지금 모멘텀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홀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3만 원대까지는 좀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넓게 잡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금 기다리신다면은 현재보다는 훨씬 더 원활한 의사결정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에 대한 얘기를 다음번에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사신 매수가에서 10% 이내에서 어떤 좀 전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잘 홀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홀딩 관점에 대한 의견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랄게요. LG전자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실까요? 마음의 AI요. 네네. 매수가를. 25,120원에 10%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막 하락 나오고 계속 음봉이라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추가 매수가 될까요? 그 부분 여쭤봐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네. 네. 마음 AI 정말 부침이 깁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비중 확대 괜찮은 전략일까요? 두 분 팻말 들어주시죠. 마음 AI는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매수 단가가 좀 높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에서 중립 들어두셨는데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 당장은 네. 저라면 추가 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 AI 같은 소프트웨어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환경이 언제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 기점은 저는 챗 GPT라든지 그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시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열려야 되죠.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게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 그 부분을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게 그때 기점으로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그게 부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즉 디바이스 쪽에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쪽 뭐 그와 필적하는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이 소프트웨어를 끌어줄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나면 올해 하반기에 주가 반등은 나올 거라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우선은 저의 대응은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 기점 9월이죠. 그때 기점에 맞춰서 추가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매도에 대한 부분은 바로 단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매수가 대비해서 좀 과하게 주가가 하락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매도에 대한 실익은 크게 없어요. 그 다음에 10% 비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냥 매도해버리고 손실을 실현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면까지 함께 저는 대입을 했을 때 바로 매도보다는 우선은 좀 기다리셨다가 9월에 그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 기점에 맞춰서 우선은 추가 매수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폰 출시 기점에 맞춰서 조금 시세를 좀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 시점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음 AI 도와드렸고요.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있죠?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8245님이신데 웨이버스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2,140원 그리고 10% 비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오늘 매수하신 건지 지금 대왕거래랑 묶이면서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제 생각도 오늘 사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거래량 동반한 윗꼬리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충분히 일단은 본전 이상에서의 기회는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2,200원대 부분에서 좀 강력한 저항 라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처럼 좀 급등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비중 이렇게 계속 윗꼬리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올라갈 때 내가 꼭대기에서 팔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물립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좀 분할적으로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 주시고 확실하게 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평선이 이탈이 됐을 때 다시 비중을 확대했다가 다시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이슈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조금 모멘텀도 일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리포트도 상당히 커버가 꽤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7년까지는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엔 좀 B2B 기준에서 이제 B2C로서의 이런 사업 영역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뭐 여행 앱이나 뭐 배달 앱이나 이런 쪽으로 좀 공간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좀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격대부터 뭐 한 1,800원대부터 2,000원까지가 슈퍼 매물대이기 때문에 거래량 동반해서 윗꼬리가 좀 달리더라도 일단 매물 소화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한다라고 한다면 비중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 나머지 부분만 좀 끌고 가보신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웨이버스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다음 시청자분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은 6819님이신데 현대 BNG 스틸을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25,500원, 비중은 20%.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대비엔지가 정말 잘 가다가 최근에 특히 이번 달에 계속해서 좀 음봉을 맞고 있는데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좀 못 가는 건지 매수가 25,500원까지 좀 가능할까요? 이게 좀 아쉽게 흘러갔어요. 가격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 실적에 대한 부분의 이슈도 아니고 수급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보통 발생을 하거든요. 6월 14일부터 발생을 한 걸 한번 보면 기관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었네요. 기금 쪽 5월 30일부터 나왔는데 그러면서 6월 13, 14일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가 나타나면서 저는 조정이 좀 나왔어요. 나온 상황인데 기다려 봅니다. 우선은 기다려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실적 시즌 들어갔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철강과는 다르게 칼라 강판이라든지 특수 강판 쪽이다 보니까 실적이 나쁠 요인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고요.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준을 삼아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기술적인 거를 보려면 그 부분을 보거나 아니면은 실적을 보면서 실적의 기준으로 접근을 하거나 그런 기준을 놓고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런 조정이 수급 요소로 나올 때 다음에는 꼭 비중 조절을 한번 해보시고 단가 자체는 나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번 또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20% 비중이시잖아요. 많이 밀리면 이 종목이 한 16,000원대 중반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비중을 10% 정도 더 늘려주는 대응 그 부분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 다양한 좀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좀 대응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SK 갖고 있고요. 네네. 매수가는 19만 1,000원이고요. 한 5% 정도 갖고 있어요. 아, 이거 이번 달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요.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수익을 좀 보고 네네. 한 5%는 제가 갖고 있는데 아,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아, 네. 그럼 앞으로의 좀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 네, 그 부분 여쭤봐 드릴게요. 네, SK 지금 음봉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양봉 전환 가능할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그리고 긍정입니다. 긍정 의견을 주신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SK가 참 최근에 좀 시끄럽잖아요. 네. 근데 또 오늘 SK 스퀘어는 정말 잘 갔단 말이죠. SK 지주사 자체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아. 목표 주가 28만 원대도 나와 있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높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자회사들에 대한 이런 실적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리레이팅이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좀 같이 곁들였을 때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지주사들이 한 번씩 이게 랠리가 또 나왔기 때문에 SK라고 안 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요번에 이제 시끄러운 좀 이슈가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때는 조금의 매물대 부담에서의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좀 감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끊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애초에 뭐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 저는 5% 정도는 지분을 확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평선이 추세를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하시기보다는 만약에 15만 6천 원 이하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5거래일 정도 나눠서 한 비중 1%씩 계속 추가하셔가지고 한 10%까지는 맞춰 주신다면은 뭐 충분히 그 다음번에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들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계속 밸류업 같은 거 얘기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기업들의 밸류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분명 충분히 편안하게 좀 탈출이 가능한 평단까지는 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19만 원대시니까 네. 15만 원대 이하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현재가 부분이면 거의 플러스권 수준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충분히 탈출이 가능하신 부분이니까 시간적인 여유만 조금 넓게 잡으시고 천천히 대응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길게 보면서 조금 천천히 대응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SK로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실까요? JYP요. JYP요?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네, 95,068원. 오, 비중은요, 시청자님? 20%요. 이거 좀 오래되셨나 봐요. 네, 예. 아이고, 지금 손절도 못 하셨고,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이거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그냥, 없는 거 치고 기다려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이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이 매수 단가가 너무 높고 비중도 꽤 있으셔가지고 지금 멘토주가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보통 실적으로 이 종목을 보면 우리가 긴 주기로 봤을 때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이렇게 도출을 할 때 대입하는 뭐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이런 지표가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그러면 가격에 대한 부분에 매력은 있는데 왜 반등이 못 나오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엔터주 같은 경우가 새로운 라인업이 나타나서 음원을 발표하고 콘서트를 진행하고 그 정도의 성장 같은 경우가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되는 상황인데 작년 말쯤에 그 중국의 공동구매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정체가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한번 주가가 빠졌었고요. 그러면서 성장에 대한 부분이 그냥 작년 정도의 성장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도출하는 요 배수 같은 경우를 더 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매도가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은 가격 매력은 있는데 이익 대비해서 시총을 도출하는 배수 같은 경우를 더 높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는 밀려 있어요. 그러면 저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냐라고 하면은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새로운 라인업을 발표를 할 때 또는 이제 대표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음원 발표, 투어, 콘서트 이런 부분에 핵심 요소들의 멤버들의 활동이 있을 때거든요. 그게 스트레이키즈겠죠. 여름 이번에 활동을 하니까 이 기점에 맞춰서 우선은 지금 20%에서 10%는 추가를 해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한 번 더 추가할 때는 언제냐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한 번 더 추가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려요. 그 타이밍에서는 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거나 뭐 중국, 미국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시장이 열릴 때는 이 가격대에서는 주가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그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열어두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매도는 지금 뭐 8분 응선을 지났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아까 그 두 타이밍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걸 열어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쯤도 좀 주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는 그때쯤 고민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랄게요. JYP 엔터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7,200원에 7%입니다. 27,200원이요? 네. 네, 지금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네, 추가 오늘도 안 올라갔고 네. 추가 매수할 수 있는지 또 이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쭤봐 드릴게요. 네, 하나 마이크론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지, 과연 매수가까지 가능한지 여쭤보십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정말 잘 가고 있는데 국내 반도체주들도 좀 잘 가주나 싶더니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거든요.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조금 뭐 가격대가 나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일단 대규모 유증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에 따른 좀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권리락 유증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 움직임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립을 드린 게 이 갭을 메운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매수가 이상으로 빠르게 올라갈까, 거기에서의 조금 물음표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상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참 사고 싶은 가격대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고 오히려 확실하게 60선을 올라탄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꺾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좀 지지가 나오는지를 좀 보고 오히려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나오긴 했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조금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이런 유증이 발생하기 전 박스권 하단 부분인 24,400원에서의 돌파를 한 이후에 다시 지지를 받고 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셨을 때는 물론 현재보다 당연히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평단의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좀 덜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안정성 부분에서는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라인에서 이게 빠르게 다시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는 투심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 쪽의 산업이 굉장히 좋지만
있지만 사실상 나머지 종목군들이 다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내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시장에서 선택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선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갭을 좀 일부 메워주고 이전 박스권까지 도달하면 이거 갭 메우는 거에서 단기 트레이딩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이게 물줄기가 들어올 때 확실하게 그때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의사결정을 조금 한번 다시 재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자세하게 좀 상담 도와드려 봤습니다. 전략 만드실 때 참고가 되셨길 바랄게요.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모셔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유한데요. 네. 99,195원에 20%요. 아이고, 꽤 오래 갖고 계셨네요. 네, 엄청 오래됐어요. 아휴, 지금 또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물을 타서 나와야 되나, 어떻게 네. 있으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면. 아이고, 네, 제가 여쭤봐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이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좀 다 잘 갔는데 위아가 좀 참 못 가는 것 같긴 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조금 아쉬워요.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부품주보다는 주가 같은 경우가 답보 상황이 있는 게 네. 상대적으로 실적이 아직 좀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쪽으로 나아가는 단계 같은 경우를 보여주면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 주가 복원력은 빠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우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는 우선은 크게 실익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공격적으로 추가를 하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가격대를 정해놓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을 보더라도 뭐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800억 정도 근데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그렇게 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을 정해놓는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좀 지지권의 가격대 그 정도 가격이 한 56,000원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에 왔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그러면 매수가 같은 경우가 좀 낮춰질 수 있거든요. 단 비중 같은 경우를 한 40% 이상까지는 안 늘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 좀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가 좀 잘 되셨길 바랄게요. 네, 저희 다음은 문자로 넘어갈게요. 2307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금호 석유를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 21만 원, 비중이 40%입니다. 4년째라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물타기 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옆으로 좀 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비중 확대 괜찮은 전략일까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이 너무 커서? 그렇죠. 비중이 40%인데 뭐 현금을 40% 가지고 있으신 거 아니신다면 네. 평단이 별로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산업, 이쪽 산업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이제 진짜 긴 터널이 거의 다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네. 아직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끝났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더 갈지는 중국 경기에 좀 많이 달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정말 뭐 내가 4년 정도 더 보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도주 외국인과 뭐 혹은 지금 시장은 외국인의 좀 시장의 수급이 집중되는 산업군들에서 오히려 그 추가 매수 하시려는 현금으로 플레이를 하신 다음에 거기서 수익을 나면은 금호석유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비중이 줄어야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평단도 떨구고 주식수도 늘리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4년 동안 들고 계신 거 제가 선절 의견 드려도 비중 조금 축소하셨다가 다시 사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 안 하실 거거든요. 4년이나 버티셨으면 그거 못해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 비중, 지금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고 이게 사람이 마음이 급해질 때가 어떤 때냐면 40%가 됐다는 건 이미 물타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40%가 된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땐 처음부터 금호석유 40% 태울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묶이고 내가 대응할 수 없으면 주식에서는 멘탈이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현금 지금에서 하지 마시고 정말 시장에서 언젠가는 금호석유, 뭐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이 와 대장입니다. 지금 막 사야 됩니다.
아니라 이렇게 너도 나도 할 때 있어요. 그럴 때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시장에서 수급에 집중을 받고 있는 산업군들에서 충분히 플레이하시면서 좀 비중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드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 2551님 도와드릴게요. 오리온 보유 중이신데 매수가가 99,000원 그리고 비중이 40%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빠져서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비중이 또 높으셔가지고 근데 수익권이다가 오늘 갑자기 훅 빠져가지고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음식료 쪽이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우선 대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종목이 9만 원대 이하로 하락을 하면 그때 추가에 대한 부분인데 비중이 조금 높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단가가 9만 원 중반대로 낮아지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종목이 다시금 10만 원대 정도로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매도를 해줍니다. 이게 왜냐면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월별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뭐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일부,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쪽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괜찮은데 지금 좀 제약바이오 쪽을 이렇게 인수를 하는 부분이 나타났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 또는 기관 쪽의 입장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기존에 뭐 음식료 쪽으로 하다가 제약바이오 공통적인 부분이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대응을 그렇게 열어두고요. 가깝게 리가캠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곧 기업 설명회가 있어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오리온 같은 경우도 간접적으로 반응에 대한 가능성을 일부 열어둡니다. 그러면 그때 반응 또는 음식료 쪽 같은 경우가 다시금 반응할 때는 이 종목은 10만 원대 이상에서는 좀 비중을 전체적으로 줄여주고 다른 음식료 쪽을 보시는 게 낫다라는 점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만 원 이상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전략 말씀드려봤어요. 오리온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도 도와드릴게요. 3662님이신데 이분도 좀 비중이 높으십니다. 에코아이를 48,000원에 비중 80% 갖고 계십니다. 정말 간절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 이거 한숨이 나오시죠?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계속 밀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이제 작년에 상장 붐이 좀 있다 보니까 IPO는 뭐 필승이다 약간 이런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막 비중을 태우시는 사례가 좀 생긴 건데 원래는 상장하고 다음 거래일, 그 다음 거래일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초반에 풀리는 물량이 좀 많거나 아니면 네. 보유해수 물량으로 가지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장 이후에 직후에 올라가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빠지는 이런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길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이 회사가 탄소 배출이나 이런 환경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네. 없는 부분이죠. 특히나 이제 에너지 쪽으로 만약에 에너지 생성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얘기가 다를 텐데 이쪽은 시장에서 거의 주목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유럽에서의 뭐 탄소 배출권 이슈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일단 쉽지 않을 뿐더러 제가 재무도 살펴보니까 직전 작년 분기 대비했을 때도 실적 자체도 많이 조금 쪼그라들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이 종목이 과연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려면은 뭔가 국제 회사교에서 어마어마한 환경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럽 지역에서 친환경 정책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지금 프랑스 쪽에서 구구가 또 들어오면서 재생에너지 쪽은 좀 제약이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도를 받기가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도 사실 80% 태우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형주에서 이렇게 좀 많은 비중을 태우신 부분에서 저는 좀 너무 안타깝고 좀 어떻게 더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빨리 잘라서 저는 다른 주도주 좀 대형주고 실적도 나오고 우리가 어느 산업의 흐름에 따라서 좀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까지 저희 상담 모두 도와드려봤습니다.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운수대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공략주 알아보는 날인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수대통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